자, 그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모시는 분은 서울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 대전에서 KTX를 타고 점심에 맞춰서 우리나라 올라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2년 전에 2013년도 7월 달에 제가 카페를 오픈했어요. 오픈하면서 조금 지났는데 얼마 안 지났어요. 아주 딱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굉장히 고수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 배우러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배우러 오시는 게 아니고 좀 제가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쭉 봤는데 진짜 전문가세요. 현재 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 공개해서 되죠? 공개했죠? 네. 대전에서 지금 월평중학교라고 있는데 월평중학교 교장 선생님. 이분이 왜 팔체질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느냐, 관심이 있으니까 인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팔체질을 연구를 한 게 한의사보다도 훨씬 더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 공부도 한의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전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로 팔체질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대전에 가서 들어야 돼요. 대전 시민대학의 그 유명한 강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대전 시민대학에서 강의하는 것 중에서도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일단 목표를 5시에 끝낸다.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한테 박수로. 반갑습니다. 저한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저를 평생 잊지는 못합니다. 강의를 잘해서요? 일단 들어보면 압니다. 제 이름이 독특해서 저를 잊지는 못합니다. 제 이름은 호는 소호고, 이름은 이자, 백자, 이자, 이백기. 여자 이름 같죠? 그런데 저도 제 이름에다가 브랜드를 붙였어요. 200번의 희망을 주는 사람. 이 얘기를 듣는 수강생들이 전부 맞아, 200번 희망을 드렸던 거. 제가 강의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오늘 드릴 강의 내용은 제가 대전 시민대학이라고 이제 한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야간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팔체질 내용을 토론 시간으로 3개월 동안 이렇게 압축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6기의 관계, 우주 물리학 이야기를 사실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하는데 아마 여기 초보자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깜짝 놀라십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고수분들이 계시는데 고수분들도 기본이 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비가 왔는데 비가 와서 기분이 좋은 사람들 들어보세요. 비가 왔더니 기분이 좋았다. 비가 와서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합니다. 별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꿈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에게는 의학과 관계 없는 일입니다. 자, 비가 오면 좋다는 사람을 가만히 빠져보면 비는 물이죠. 그러면 내 몸에 물이 많으면
또 물이랑 습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이 유통이 안 돼. 유통을 시키는 건 간이랑 신경계에서 유통을 시키는데 신경계가 끊어져. 그러니까 다리가 쑤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비가 안 와도 야 조만간 비 오게 생겼다 라는 얘기는 내가 습이 있는데 습이 또 들어오면은 엉킨다 라는 음향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비가 오면 좋아라는 사람은 내 몸이 건조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 날씨가 더우면은 아주 매콤한 열이 나는 짬뽕을 먹으러 갑니까? 시원한 냉면을 먹으러 갑니까? 시원한 냉면을 먹으러 갑니까? 왜? 음양의 구조를 맞추죠. 이 세상에는 병이 2만 개가 있습니다. 모르면 증후군요. 그죠? 그러면은 2만 개의 병을 어떻게 우리가 컨설팅 할 수 없잖아요. 병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뜨거운 병, 하나는 차가운 병. 자,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을 잘 보세요. 우리 지구는 태양의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지구의 100만 배 되는 태양 에너지를 받지 못한 이 세상에는 모든 생명체는 다 생명력을 이뤄요. 그래서 이 태양에서는 88억 개의 어떤 에너지 파장을 주는데 이걸 크게 구분을 우리 동양에서 어떻게 하는 거니 5개의 파장이 온다고 했어요. 파란색, 빨간색, 황색, 흰색, 검은색. 이걸 모파토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들어오는데 굴절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은 빛이 들어올 때 반드시 직진이 되기 위해서는 좌로 우로 회전을 해요. 이런 선천도 후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종류가 10종류가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가을, 병경, 요기, 정신, 인계라는 10가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의 파장 에너지를 우리는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이놈이 지구에 라는 환경에 와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이라는 목 파장을 받아들인 오이는 지 몸을 파란색으로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파란색은 우리의 간과 파장을 이루고 여러분들 간에서 만드는 그 액기스가 우리는 쓸개즙이라고 합니다. 쓸개즙이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 초록색. 그러므로 쓸개즙이 부족하면 우리는 뭐를 먹으면 간이 좋아지겠어요? 초록 음식을 먹으면 돼요. 이게 동양의 음양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대장암 걸리는 사람들이 양의에서 반드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뭡니까? 양파를 먹으라고 해요. 양파를 먹은 사람들은 대장암을 다시 말하면은 이게 재발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이유도 모르고 이상하게 재발이 된 사람들과 안 된 사람들을 봤더니 양파를 먹은 분에서는 암이 전이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양파를 먹어라. 무조건 되고 아니죠. 흰색은 우리는 폐대장으로 입력된다는 하늘의 이치를 알고 있어요. 그죠? 모르는 사람은 오늘 알면 됩니다. 목화 토금 수중에서 금이라는 태양 에너지는 흰색과 파동을 일으킵니다. 파장이 짧으면 눈에 안 보여요. 길면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막 짧아지면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이 흰색이라는 양파는 저 대장 S성 결자까지 내려가서 피피도스균을 먹여 살리는 먹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매콤하고 흰색은 대장 저 밑에까지 들어가서 대장균을 활성화시키다.
그런 것을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오행이라고 하죠. 이놈이 우리 몸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육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용어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늘 듣던 식상한 얘기보다도 태양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라는 물질을 넣어주고 우리 지구는 햇빛, 공기, 물이라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생명을 탄생을 시키더라. 이것을 우리 선조들은 선천도, 후천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쳐왔다. 이렇게 좀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개념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70억 정도가 살고 있어요. 70억 명 정도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태양이라는 큰 에너지에서 나오는 파전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개인 PC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양과 연결된 PC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었다고 해요. 태양을 많이 받는 걸 우리냐? 태양을 많이 받는 안테나가 점점 소멸돼서 이제 그 태양 에너지를 못 받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고 해요. 이게 올라가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일단 태어나서는 태양 에너지 안테나를 꽂았는데 이 안테나를 올라가서는 멀리까지 보내는 방법이 뭐냐? 멀리까지 보내는 방법.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촉수를 10개의 장부가 가지고 있는 촉수를 최대한 꽂혀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그래, 겉으로 받는 태양 에너지. 이 태양 에너지가 만들어낸 물건, 이 뭐예요? 음식입니다. 이게 지기의 지. 직접 받는 걸 우리는 천기. 이놈을 받아서 1차 가공이 돼서 자기 스스로 10가지의 목화 통처럼 걸 만들어내는 놈이 지기. 이 지기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천기와 지기를 균형을 잡는 논리가 음양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처음 듣는 분들도 아 그래 지금 물리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리학이 그게 별거 아니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선생을 40년 했으니까 가르치는 거 자신 있어요. 실력은 없을 때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2만 개가 있는데 2만 개의 질병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주 쉬워요. 회전이 되려면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누웠다가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배꼽이라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좌로 우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의 악대를 세우면 이렇게 입체형이 됩니다. 사람.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배꼽이라는 중심선을 가지고 이 배꼽이 태양 에너지를 향해서 현재 안 쫙 뻗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 몸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전부 다 양뼈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무슨 병이죠? 양뼈. 갑상선 항진성 양뼈. 편도선 양뼈. 비염 뇌소각명 뇌종양까지 올라가는 병이 치솟는 병이라 양병입니다. 그게 배꼽에 있는 병은 전부 양병이에요. 이걸 이름을 붙이지 말자. 이름을 붙이지 말자. 그 다음에 배꼽 밑에 있는 병은 전부 음병이요. 생리통, 정력감퇴, 관절염, 하체 쪽에 부종, 전부 음병. 그럼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받을 때 몇 도에서 받을 때가 제일 좋은 관이 36.5도일 때가 제일 완벽한 조건. 인간이나 환경이 살기에 2도가 높으면 위로 솟기 시작합니다. 솟는데 솟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최종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죠? 뇌 구멍을 뚫어요. 이걸 풍이라고 합니다. 풍은
힘이 막 솟다가 중간쯤 걸리면 심근경색으로 죽어요. 그죠? 이게 올라가는 속도 빨라요, 늦어요? 빨라요. 5분이면 죽어요. 내 발끝 밑으로 내려온 병이 음병은 내 몸에서 마이너스 2도가 되면 암으로 갑니다. 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암이라는 것은 차가우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안 통하면 얘도 살이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2의 핏줄을 만듭니다. 이걸 우리는 전이 된다. 알 수 없는 핏줄이 이게 암이잖아요. 그죠? 왜? 얘도 살려고 사실은 현재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가 하고 있는 자연 보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하도 되면 더 빠른 속도로 더 살려고 얘도 몸을 훔치는 거예요. 안에서 혈관이. 이게 2도가 빠지면 되는 걸 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풍이라는 양병과 암이라는 은병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병들을 우리는 2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무조건 내가 어떤 표상만 보고 자르고 지지고 복하면 이걸 어떻게 고치겠느냐 라는 기본 개념이 있어야 한다. 도대체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병명에 연명하지 말자고요. 네. 그러면 양병에 걸렸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음약을 먹으면 되고, 그죠? 열동 터지는데 또 열동 터지게 먹으면 되겠어요? 내 몸이 되려면은 뜨거운 음식을 좀 먹으면 좋고 라는 기본 개념이 음양의 법칙입니다. 근데 음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체질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놀랐어요? 체질 딱 두 개예요. 두 개는 체질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더 이상 쪼개면 8체질 이상은 없어요. 체질은 여러분 나중에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면 뭐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태양 에너지의 그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좀 보세요.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보다는 인간의 본능이 그대로 살아숨기고 있는데 옛날 한 20년 전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미국인이 쓴 게 발가벗은 원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이 살아오다가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가 태화되고 현재 우리 같은 인간이 살아남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쓴 책 내용인데 결국은 지금의 판체들 이야기하고 상통한다는 제가 현재 지금 연결을 해봅니다. 왜 도체질하면은 공문의 왕국을 보면은 이 치타란 놈이 몸무게가 저 10배 되는 들소를 공격합니다. 그럼 치타는 작은 놈이 큰 놈을 공격하니까 간대가 군놈이에요. 간대가 홍알 바라는 놈이에요. 간대가 군놈이요. 이 간대가 군놈이 50m도 못 가. 팍했거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1가설이 생겨요. 간대가 군놈은 폐가 약하다. 그죠? 라는 등식이 생기잖아요. 간대가 군놈. 다시 한번 간이 큰 놈은 폐가 약하구나. 그럼 이 놈이 뭘 먹고 있죠? 고기를 먹고 있어요. 아, 이거는 폐를 좋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광우병 걸려 죽는 사람은 절대로 폐음이는 안 죽어요. 광우병 할아버지가 와도 안 죽어요. 왜? 나한테 폐가 좋은 놈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좋아. 거꾸로 등치 큰 들소는 조그만 놈이 쫓아온다도 깜짝 놀라 도망가. 간땡이가 홍할만한 데면. 근데 아무리 뛰어도 혀바닥 내놓은 일이 없어. 뒤 수금수금 쳐다보서 봐. 아, 간땡이가 작은 놈은 폐가 좋구나. 간땡이가 작으면 간열이 계속 나와요. 일반 냄비처럼 이게 볼록볼록 나오는 걸 우리는 화라고 불러. 화. 그래서 화를 자주 내. 태양이. 별거 아니고 신경질 가다라고 불러. 그 이유는 압축할 수 있는 그 무게가 작으니까, 간대가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들소는 간대가 작으니까 자기 간에다가
무슨 색을 넣어요? 풀이다는 파란색을 넣어요. 포도당을.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는 아하, 간땡이가 작은 놈은 폐가 강하고라는 목욕과 금이라는 두 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게 모든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곳에다 대입을 시켜야 하는데, 왜냐면 지구라는 태양 에너지가 와서 우리 지구에 일어난 일들이 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틀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틀대로 우리 인간을 구조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봄에는 막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힘. 그래서 새로운 힘을 우리는 영어로 에너지라 불러요. 한자로 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봄에는 풍이 있어요. 봄에 풍, 나이 든 분들은 봄에 풍 많이 걸려요. 젊은 처자들은 바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 노래가 뭐가 있어요? 앵도가 목물가에 동네 치면 바람 났네. 이제 봄에 나는 앵도가 봄에 피잖아, 그지? 네. 가을에는 추수가 옵니다. 추상 같은 그런 소리가 내려서 만물을 다시 저장시키는 그런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을은 추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나이 부를 때, 춘추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얘기는 봄춘자, 가을춘자. 당신 봄부터 가을까지 살아봤는다, 이 얘기예요. 얼마큼 살아봤는데. 이걸 우리는 춘추라고 그러고, 나무들도 지네들끼리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당신 나이대를 낼게요. 이게 춘추를 사전자로 물어보는 증거라 이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니? 태양 에너지가 지구 와서 어떻게만큼 살아갔는가의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름이라는 소양인과 겨울이라는 소음인은 양쪽을 다 먹어. 변동적이에요. 태음인과 태양인은 고정적이에요. 이런 큰 틀이, 그래서 우리는 봄에는 어떻게 돼요? 태음인. 여름에는 소양인. 가을에는 태양인. 겨울에는 소음인. 이렇게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하고 여름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죠? 이걸 또 다시 세분해 나가는 거예요. 8 등급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겹치는. 그게 더 이상 겹치는 게 없어요. 8제드 이상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예 산수 공부 안 한 사람, 집합과 교집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체제는 8체제도 있다. 다 다시 들어와서 우리 몸은 음과 양으로 나눴어요. 음과 양. 따라서 내 병을 우선 진단부터 해야 한다. 내 병이 음병이냐 양병이냐. 자, 오르는 것은 내리기를 좋아하고 내려간 것은 올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에요. 얼굴도 눈동자는 더 이상 올라가면 눈이 까지니까 눈이 이렇게 꼬부러져야 하얗게 결정돼서 올라가는 길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우산을 씌운 걸 우리가 하얗다라고. 입 밑으로 떠들면 이게 빨아주고, 그러니까 입이 올라가서 내려가는 길을 못 올라가게 딱 해주는 것이 얼굴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만족한 모습, 하얗다. 올라가는 건 못 누르게 탁 맞고, 밑으로 내려가려면 밑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게 완벽한 건강한 우리다. 네. 우리 얼굴에서도 다시 음영을 또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몸에서도 왼쪽은 오른쪽은 양.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음인지 양인지 구분이 됐다면 이제 처방전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쉬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난치불치병을 고칠 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난치불치가 훨씬 더 고치기 쉬워요. 우리 회장님이 저보고 난치불병 환자를 뭐 치유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맞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상됐습니다. 뭐해서요? 돈 벌면서 고쳐가는 거예요. 그럼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34년 동안 편두통이 와서 못 살아. 그래서
무엇을 와서 무슨 얘기하라고 선생님 저 뭘 먹어요? 근데 전문가한테 와서는 뭘 먹어야 물어보면 안 돼요. 지금은 영양이 넘쳐 죽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먹는 음식에 뭐가 맞지 않아요? 저는 뭐를 빼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해야 해요. 보니까 이 친구가 아침마다 아침 사과가 좋다고 아침마다 사과를 먹고 있었어요. 사과가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 본인이 소양인입니다. 근데 빨간색도 아주 새빨간색이 아니니까 약간의 미열만 계속 타고 올라가요. 근데 한쪽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과의 반대인 음양이니까 반대인 배를 처방했어요. 그 전에 우선 사과 먹지 말아봐. 아우 그거 그 정도 사과 왜 먹어요? 아직 먹지 말아봐. 일주일 되니까 머리가 안 아프대. 이게 음식 처방에 이 놀라운 일거예요. 한 2년 전에 28살 먹은 처자가 왔는데 근무력증 환자예요. 컵을 못 잡아요. 내가 얼굴도 있고 공부도 잘하면서 여기 서울 외고 나왔더라고요. 대전 아이인데 서울 외고 나오고 서울 교대에 나와서 이것 때문에 이제 임용을 안 하고 집에 내려와야 되는 상태. 못 잡아요. 근데 병원에서 한 번 수술비가 4,800만 원이고 5년에 한 번씩 뇌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딱 2회 만에 정상됐어요. 우리는 8,000만 사람다 이미 벌써 50%가 근력증? 그러면 금음 벌써 생각나잖아요. 그죠? 정답이 딱 나오잖아요. 금음은 쓸개가 떨어져요. 쓸개는 힘줄을 만들어. 힘줄이 떨어지면 다리가 주저앉아. 팔이 꺾여져. 그렇죠? 근육은 가는 근육을 만들고 근육을 엑기스한 것이 힘줄이요. 제가 처방을 뭐 했겠어요? 음식 처방과 즉시 보고앞이 다녀서 3만원 주고 60분 빼라. 건재상래 가서 공짜다. 60분 보고 나섰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놀라운 일들이 아닌가? 물론 뭐 침을 놓을 수 있으면 침 한번 뚫어주면 좋지요. 저는 손에 넣어요. 손에 넣었는데 2000년도에 그 춘천에서 대법원 판례 손에 놓는 것은 의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돈을 받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판례가 있어서 저는 그냥 맘 놓고 막 와요. 근데 음식도 여러분들이 이제 더 점점 전문가가 돼가면은 팔체질 침이라는 게 있어요. 팔체질 침에 따른 우리는 현재 팔체질 음식만 먹잖아요. 기본밥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치유 개념으로 가면 기본밥 음식만 먹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장제방 같은 경우는 간에 제가 지금 태음인인데 태음인이 파란 옷을 입고 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제 술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치유하러 파란 옷을 입어야지 제가 기본밥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밝은 제가 모금이니까 밝은 색의 파란색을 입은 거예요. 어떻게 잘 맞아요? 대답 없어. 잘 맞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장제방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았어요? 기본밥 음식만 처방하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여기 제 대전 시민대학은 대전 도청이 충남으로 이사 가면서 그 자리를 시장님이 강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문학 학이라고 해서 인문학 쪽으로 해서 봉사단체입니다. 저도 뭐 거의 저기 차별만 받고 가서 봉사해요. 1년에 30명, 회원 30명씩 4번 돌아갑니다. 지금 만 2년 됐는데 한 200여 명이 졸업을 했고요. 거기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 수강생이 14,000명 정도가 수강을 해요.
그분들은 수강비가 상당히 쌉니다. 한 번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강비가 상당히 싸죠. 제가 이제 할 때 이런 쪽으로 해서 30시간을 강의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그림도 보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또 엑센트를 드릴게요. 예. 안 되죠? 약간 치아갔나요? 이게 되나요? 저는 지금 그 명리학 하실 분 계신가 좀 흔들어 보세요. 명리학 하실 분. 네. 이 명리학 진짜 공부하셔요. 근데요, 명리학 속에 질병이 다 있어요. 체질이 다 있고. 저기 어렵게 하면 안 돼요. 막 열심히 이렇게 구석구석 하려면 10년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우리 자식 어디 갈 수 있고 이번에 저기 어디 해외에 대한 우리 장모님 아프대 그럼 갔다 올 때 동안 안 돌아가실 거니까 돌아가서 이 정도까지는 한 3개월 이후로는 할 수 있어요. 3개월. 여러분 현재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5분 내에 여러분 사진 보게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제 놀래도 아니야. 왜냐하면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앱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치고 생년을 넣으면 저희가 딱 떠요.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막 엄청난 걸 하면 10년 걸려요. 근데 간단하게 여기에 장구의 서열 그리고 이 장구가 어떻게 변하나 이 정도는 여러분 한두 시간이면 전부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앞으로 여기에 관심 가지시고 젊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한 4, 50년 뭐하고 살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화두를 놓고 이거 가지고 어떤 미래의 그 공부하는 인자로 삼는다면 그것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누구나 다 앱에서 자기 사주를 뽑아놓고 자기 사주 속에 장부를 서열을 내놓고 이거에 따라서 체질을 찾아가는 그런 30시간의 구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합니다. 이게 해가 뜨는 건데 해가 지는 겁니까? 끝난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은 음양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이거 뭐 거기에 동의하시죠? 이거 보고 해가 중간에 떴다는 사람 없죠? 그게 음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 수업 중에 어떤 분이 오야모약병을 들었다고. 나는 오야모약병이 뭔지도 모르죠. 그랬더니 설명을 해보랬더니 뇌에서 혈관이 S자로 꼬불꼬불해져 갖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무서운 병이래요. 야, 양병 아니냐. 그리고 얘가 꼬부러졌다는 얘기는 오징어를 불에 거봐라. 오징어가 어떻게 되나? 오징어가 빠진다. 뇌에 현재 열이 들어간 상태 아니냐. 이걸 뭘 어렵게 뭐야 하고 이 얘기하냐. 간단하다. 네가 침을 놓을 줄 알면 심장에 열을 사하고 음식으로는 살을 제어하는 것이 수니까 죽여 먹어. 아침 저녁으로 죽여 하나씩만 먹어. 일주일에 내가 아주 맑아질 거야. 이게 오행의 법칙이요. 그래서 제가 처방한 것이 죽여 보리차를 처방했습니다. 자, 뜨거운 것은 위로 솟죠. 차가운 것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가장 많이 먹는 현미와 보리. 현미는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모든 작물들은 그냥 서자하는데 이 논속에 있는 벼들은 더 죽는데요. 그래서 물속에 살아. 실제 벼에 있는 벽시에 있는 신유는 휘친산이라는 효소인데 이건 열을 올려요. 우리나라 8체질 중에서 우리가 나쁜 체질이 딱 3체질이 있어요. 수양, 수음,
목약. 나머지는 현미 먹는 순간에 다 독약이에요. 이거 10년만 먹으면 다 임플란트 다 해야 돼요. 이빨 다 녹아가. 근데 너도 나도 현미가 난리 났어, 그죠? 이 세체들이 이 현미를 먹으면 암도 없어져요. 근데 병이 무슨 병이지? 갑상선이요? 갑상선이 죽으려고 현미 먹고 있어. 양병인데 또 양병 또 먹어? 우리는 체질 이전에, 체질을 따지기 이전에 음영이 먼저라 이거, 음영이 먼저. 자, 보리를 먹으면 트림이 나옵니까? 황고가 나옵니까? 황고가 나와. 차가운 것은 내려가요. 옛날 보리는 현미보다 더 좋다고 했어. 그죠? 어느 날 종편에서 현미가 난리가 나는 바람에 너도 나도 다 현미라.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리라는 성분은 우의 열을 낮추어서 당뇨병에 걸린 소양인들의 당뇨병 치료제로 쓰던 약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처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리차와 변명자를 처방합니다. 오늘날은 다 화병이요. 경장리 시대, 체지대를 떠나서 옆에는 건물들 보세요. 건물들끼리도 경장하고 있네. 네가 없네, 내가 없네. 이런 녹음방조거든 평화의 시대가 아니오. 그러니까 오늘날은 다 화가 치솟는 세계다. 조금만 가도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힘으로써 나타난 인간의 어떤 스트레스. 일단 끄고 보야잖아. 체질 이전에. 그러니까 많이 처방하는 것이 보리차. 중앙부터. 보리를 볶으면 노란색 되니까 중앙부터. 예산 보건소장님인데 28살 여자분이시래요. 자율신경 실조가 돼서 맥박이 140까지 쏟고 병원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어서 당신 죽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맥박 더 올라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찾아오는 거겠지? 돌팔이 되는 게 돌팔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돌팔의 3대 동목이 뭐죠? 불르면 간다. 시간 구애가 없다. 제일 큰 건 돈을 받지 않는다. 제일 좋아하지, 그죠? 제가 처방한 게 결명자를 처방했습니다. 이 사람 소양이네. 결명자는 심장과 간을 동시에 좋게 만들어요. 이게 토양이님은 간이 중앙에 있고 심장이 제일 끝에 5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결명자만 먹으면 120세 살 거예요. 수많은 처첩을 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력이 좋아져요. 단작 하나도 먹을 거 없어. 저기만 먹으면 돼. 전번에 텔레비에 나왔던 청담동 윤성혁 한의사 한번 텔레비 나섰죠. 104세까지 지금 현직 한의사로 침을 놓는 분. 청담동에 제가 기억하는 한 3년 전에 할아버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니까 막 왜 소양인들의 전형적인 얼굴 있죠. 103세인데 얼굴이 똑같아 애기같이. 근데 그 양반 당신은 자기 체질인 줄 모를 거야. 결명자를 먹고 있네. 100%네. 그렇지. 100%. 103세, 105세에 침을 놓고 있어요, 현재. 인터넷 있다 들어보세요. 청담동 윤성혁 최고령 한의사. 한번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갑작스럽게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가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또 몇 개월 지난 후에 선생님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별명이 잘 맞지 않아요. 어떻게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별명자 볶고서 했어요. 이 사람 토양인인데 볶으면 색이 무슨 색으로 변하죠? 노란색. 노란색이면 어디로 규정돼요? 이놈이 의장으로. 본인이 의가 좋은데 의장으로 규정되면 별명자의 본 뜻을 잃지. 별명자는 이렇게 햇빛을 비추보면요 검은색과 약간 푸른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푸른색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장하고 간에 들어가는데 이걸 볶으면 어떻게 돼요? 법제가 돼서 노란색이 되니까 우유로 규정되니까 위장에 또 열을 가하게 되다. 좋으면서 또 위에. 그래서 볶지 말고
그냥 생으로 해서 물 끓여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처방해 줬는데 그 음식 하나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에너지는 이게 플레밍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주는 에너지는 우리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태양 에너지를 우리 지구는 1억 분의 1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무한정으로 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쓰는 것이 바로 오른손 법칙이에요. 오른손 법칙. 그러니까 시계 방향 회전은 선천도, 그 다음 반시계 방향은 후천도. 이 후천도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선천도는 물질을 탄생시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고전에서는 플레이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어떤 학문적인 글자 해석을 넘어서서 이제 오늘날은 이런 과학적인 세계로 접근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한결 코스니까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쭉 합니다. 자, 얼굴에 구멍이 몇 개 있죠? 아셔봤어요? 네. 얼굴에 구멍 7개 있죠? 네. 우리 그 지구는 북두칠성을 꼭성으로 삼아서 우리가 돌아요.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이 북두칠성이 가장 큰 우리 생체 에너지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 도는 걸 동전, 내가 하루씩 돌아가는 걸 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능이 우리 태양이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게 23.5도 기울는 꼭지점 좌표가 북두칠성과 이게 달고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게 걸리는 시간이 이걸 세차라 부르는데 이 세차가 216년 걸려요. 그래서 666이라고 해서 6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하면 그 216년에서 성경에서는 그 해에 악마의 해라고 해서 이렇게 써놨는 216년 한 번에 대재앙이 옵니다. 세차 한 번 돌으면 원상백두가 되느냐고. 이걸 과학적으로 보는데 세차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북두칠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쪽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북두칠성의 별이 7개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별이 9개가 있대. 옛날 선원들이. 왼쪽에 있는 별이 보별, 오른쪽에 있는 별이 필별. 그래서 누구누구를 도필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호불이라는 분이 많은 별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진짜 별이 2개와 양쪽에 더 있는 거예요. 북두칠성 9개입니다. 그럼 선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옷을 벗으면 대변 구멍과 소변 구멍이 있어요. 그 9개다. 이렇게 상상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궁이라는 생명 탄생. 오늘날 지구 별들이 죽고 살고 죽고 들어가는 구멍이 뭐죠? 블랙홀. 그죠? 블랙홀 얼마큼인 줄 아세요? 우리 지구에 100만 배 되는 태양이 한 번에 1억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요. 그래 우주는 얼마나 클까? 빛의 속도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데 똑딱할 사이에 지구를 8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56억 년을 가야 우리 안드로메다를 통과해요. 그 뒤에 또 어떤 천체가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 작은 이권까지 쌓아놓으면 사실 웃기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소주 이야기를 또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병에 노출되는 분들 계신가요? 해당경, 소화불량, 신장, 불안초도, 성격, 관절, 요통, 갑상선암, 부종맥, 습진, 피로, 두통, 혈당, 다리염증, 수없이 많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병이에요? 대부분이 양병이에요. 근데 어떤 음식을 딱 일주일 끊었더니 이 병 50개가 다 없어졌어요. 자, 이게
남들이 들으면 아마 우리 공부한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 아마 일반인들한테 이 얘기하면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진짜 선생 맞춰. 이게 밀가루 소주. 그럼 밀가루가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나쁜. 밀가루 속에는 글루텐이라는 기름 성분이 들어있어요. 글루텐이라는 5% 이하를 당뇨병, 10% 이하를 중력병, 15% 이하를 강력병. 그래서 그 안에 기름이 들어서 이걸 물로 하면 찐득하게 늘릴 수가 있어요. 쿠키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을 분해하지 못한 태양인이 먹으면 중간중간 가서 딱딱 늘어 끈적끈적 피가 늘어붙어요. 코에 가면 중이요. 신장 가면 신장 결석, 갑상선 항진증. 그러니까 결국 병은 몇 가지를 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밀가루는 글루텐 기름기가 가서 붙어갖고 못살게 군 걸 타버려 이름을 병명을 붙였네. 이 병명은 뭐하고 관계됐죠? 돈하고 관계했습니다. 이거 대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름을 시키고 이름을 만듭니다. 그래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병은 그와 밖에 없어 못 벌어먹어요. 여기 카이스트 나오시고 예전에 그 창업 그 1세대 분이신데 이분은 세계적인 특허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앞으로 이 사람이 크게 뜰 겁니다. 이 사람이 뭘 만들어 놓은 거니? 그 아파트에 저기 에드바이트에서 불이 나면 30분 동안 산소가 공급되는 그러한 특허를 세계에다 냈어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내가 볼 때 돈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세계 특허를 추론했는데 그분이 막 얼굴이 엉망진창이요. 그분이 와서 나이가 60살인데 그분이 오셔갖고 강의를 듣고 나서 한 달 만에 얼굴이 아주 뽀얀 얼굴 변했어요. 밀가루 딱 하나 끊고 그 양반 건강이 됐었는데 갖고 있던 질병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한 달 끊고 나서. 믿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주로 이거 가지고 거의 2시간을 음향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향만 가지고 2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잠깐만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음양. 술을 먹느냐 못 먹느냐. 술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뜨거워, 그죠? 술은 뜨거워. 얼린 소주는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워. 들어오면 뜨거워지지. 포구면 안 돼, 그죠? 호박에다 줄 거면 수박 대요 안 돼요? 노래 딱 좀 다 지워져. 이게 아무리 시원한 얼음 소주도 뜨겁다. 그러면 술이 안 맞는 사람은 일단 음양으로 내 몸이 뜨거운 사람이면 차가운 사람. 안 맞은 사람 일단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죠? 양병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그렇게 보여야 하잖아. 그럼 벌써 구분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음인 중에서 어떤 체질일까 또 보여야 되죠? 소주와 맥주에서 어떤 게 더 뜨거워요? 소주가 더 뜨거워, 그죠? 그러면 소주가 맞는 사람은 몸이 냉한 사람이면 뜨거운 사람이에요? 냉한 사람이. 냉한데 뜨거운데 그게 기분 좋잖아요. 술을 먹을 수 있어. 이게 아주 뜨거운 놈은 아니야. 근데 소주 먹으면 열통 더 주고, 근데 맥주만 먹으면 뭐 밤새도록 먹어도 못해. 이게 술이 뜨거우면서도 차가워. 이걸 소장경락이라 불러요. 침출에서는. 침출에서는 화 속의 수입니다. 그래서 임신을 시킨다는 소장경락의 맥주와 같은, 제가 처방 전 늘 중에 하나가 맥주 소방을 합니다. 술 처방을 해요. 그러면 같이 온 부인이 난리나. 네. 술 처방 한다.
술도 약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맥주만 먹으면 설사예요. 설사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갔다는 게 뜨거운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 그러니까 나는 냉증이구나. 냉증의 냉이네. 그러므로 소민들이 맥주 먹어요? 못 먹어요? 죽어납니다. 그래서 안 맞아요. 저도 소주는 한 2~3병 먹는데 맥주 1병 먹었다는 다음날 하루 종일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전 헤어민이거든요.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2시간을 공부를 해요. 자, 애가 엎드려 잔다. 엎드려 자면 얘가 몸이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차가워요. 차가우니까 내 앞뒤를 데피려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 애가, 엎드린 사람이 코를 골어요, 안 골어요? 코라는 것은, 코를 건다는 얘기는 빠져나가는 행위예요, 들어오는 행위예요?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건 음이에요, 양이에요? 나가니까 양이죠. 그러므로 누워 자는 사람은, 코 고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뜨거운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암에 걸리겠어요? 풍에 걸리겠어요? 풍에 노출. 그러니까 코 고는 사람들은 심근경색, 뇌중풍으로 갈 수 있는 기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양병이다. 이름만 틀릴 뿐이지. 이렇게 하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차가 오면 차 꽁꽁을 쫓아가요. 냄새. 그 차 매연인데. 매연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워. 그럼 걔들 쫓아가는 놈들은 차가운 놈이 뜨거운 놈이에요. 차가운 놈이에요. 걔들은 옛날에 휘충이 많았어. 사고가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아니,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자, 뿌리가 입. 자, 입이 뜨거워요? 뿌리가 뜨거워요? 왜요? 이유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책에 다 텍스트 그게 나와. 이유가 뭘까요? 네. 자, 우리는 태양에너지를 받아야죠. 어떤 놈은 태양에너지 안 받는 데야. 더 죽었대야.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 어떤 놈은 태양에너지를 받다가 막 입을 팍 찌려. 아유, 태양 좀 주세요. 더 죽겠어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놈은 다 차가워서 태양에너지를 받으려고. 뜨거운 놈들은 싫다고 땅속으로 숨는 놈. 그러니까 산삼은 깊이 들어갈수록 더 뜨거운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산삼에서 저기 줄기 끊어지면 저기가 줄기가 끊어지면 어때요? 상품 가치가 떨어져.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진산화사이드란 강력한 열성 성질이 들어있더라 실제. 이렇게 보시면 구분할 수 있다. 이 수많은 걸 어떻게 일일이 구분할 그런 방법. 일단 우리 화두에는 태양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음양이 나뉘고 음양에서 이런 기전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해 가시면 훨씬 더 표현하기 좋죠. 식물의 구분법으로 잘 모르면은 사람과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이 뭐죠?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 움직이는. 그렇죠.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못하느냐. 신은 움직이는 놈한테는 100년을 주고 움직이지 못하는 놈한테 1000년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움직일 거예요? 적게 움직일 거예요? 많이 움직이면 일찍 죽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주위에 보면 장수한 사람들 그냥 주변에 조물조물 간단하게 해서 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막 나이 들어서 헉헉거리고 도봉산 올라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올라가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게 지나치게 많이 쓰면 쓴만큼 갑니다. 이게 좀 적게 쓰셔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떡하죠? 게으른 자 장수하고 늦잠 자는 자 민어 많다. 피부가 촉촉해지니까 그렇게 나온 일은 적당성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자, 동물과 식물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은 파뿌리 해먹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변비 걸리면 파 밑에 파청을 처방합니다.
하청이 한약재예요. 그 다음에 저자 파뿌리가 총백이라 돼서 감기 치료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시절에 고초 강목을 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약초가 1860기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 방에 구분하는 방법, 사람과 식물은 다릅니다. 양병이 걸리면은 식물에 뿌리를 먹고, 음병이 걸리면 식물에 잎을 먹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게 다 맞는 논리는 아니에요. 다 맞는 논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식물을 보고 야 저건 양병 치료제, 저건 음병 치료제 라고 구분은 그래도 최소한도 팔자들 자연치유학회에서 공부하신 분 정도는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하잖아요. 그죠? 아 글쎄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야 책 이렇게 나와 이건 실력 없다는 소리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가운데 아프면 어떡하죠? 그럼 가운데 먹으면 돼요. 가운데가 뭐예요? 식물의 가운데가 열매. 가운데는 우리의 성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 속에다 다 뭐를 붙였어요? 자자를. 복분자, 사상자, 고기자, 봄이자. 자자 중앙으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콩은 어디로 들어가요? 중앙으로 들어가서 여성 이소플라빈을 만들어. 여성 호르몬제를 만들어. 그러므로 애기들한테 콩을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애기들은 죽음입니다. 10살 먹은 딸내미 보고 막 콩 먹기를 하는 거예요. 너 빨리 초경해. 이 뜻이에요. 키 그만 크고 빨리 초경해야 하거든. 10살 먹은 아들한테 먹이면 너 키 그만 크고 빨리 장가 갈 준비해. 정자 만들어야지.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애들은 생리적으로 콩을 안 먹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다 빼놔요. 엄마는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야 인마 콩이 얼마 돈 줄 알아 너? 이거 왜 안 처먹어? 난리를 치죠. 그죠? 우리 선조들은 이걸 알고서 콩을 법제화시켰어요. 이게 뭐예요? 콩나물이에요. 콩나물은 자기 키에 20배가 큽니다. 치솟는 힘이 있어요. 그죠? 근데 너무 소소히 어떡합니까? 무수 때 구멍을 딱 막았어요. 콩나물 대가리. 이거 한자 용어로 대도황건. 오왕청초반에 세 번째 말이 들어간 약재입니다. 여러분들 이따 오왕청초반 쳐보세요. 오왕이 1번이고 세 번째가 저기 대두황권. 대두가 뭐예요? 노란콩. 황권. 붉은 노란 주먹. 콩나물 대가리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 치솟는 힘이 있어. 이게 약간 키가 크겠어 안 크겠어요? 키가 큽니다. 콩에 이소플라빈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치솟으면서 기가 있죠. 세 번째 이게 비타민 C로 야채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를 동시에 취한 것이 콩나물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요. 어떤 놈은 현미 먹으니까 열터도 죽는다고, 어떤 놈은 보리 먹으니까 설사나 죽는다고.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백미. 백미가 좋은 놈이면 나쁜 놈이에요. 이놈도 좋고 저놈도 좋아하는. 잘 모르면 백미 먹고요. 그냥 뭐가 좋다고 해서 현미 쫓아가다가 진짜 난리 나지 말고 반대. 자, 팔다리가 아프면 뭐 먹으면 되죠?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계피. 피가 무슨 피자예요? 껍데기 피자. 감기 걸리면 계피 먹잖아요. 피를. 그렇게 해서 자연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뇌가 아프면 과일 중에서 뭘 먹죠? 뇌 쪽에 있으면? 호두 생기게 뭐처럼 생겼어요? 뇌처럼 생겨서 이걸 한자 용어로 동기상고. 같을 동자 기운기자. 같은 기운끼리는 상구 거기서 구한다. 그래 간기름 끓는 사람 뭐 먹죠? 간슬겨 먹어요. 그죠? 간 천적 이걸 먹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자기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식물은 반대예요. 자,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뭘 만들죠?
자기 영양분이 뭘 만들어요? 엽록소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태양에너지를 가지고 뭘 만들죠? 우리 몸의 엽록소가 뭐예요? 콜레스테롤이 바로 엽록소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삐쩍 말라 죽었다고 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간에서 70%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갖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그러므로 태양인들은 고기 안 먹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습니다. 해외민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고요. 해외민들은 안 먹어도 충분히 잎채소와 해양과 물만 있으면 자체 엽록소를 만든다. 엽록소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 간에서 만든 엽록소가 무슨 색? 파란색. 그게 바로 그런 논리가 숨겨져 있다. 자, 식물만 얘기하면 싫어하지, 그죠? 고기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머리통이 몸체보다 크면은 공격적이에요. 양. 그 다음에 머리보다도 몸체가 크면 악어가 공격적이었어요? 보고가 공격적이었어요? 악어가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백내장 금방 걸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3개월만 하면 금방 백내장 돼서 눈 빼야 합니다. 한여름철에, 지금부터 양만 얘기할게요. 한여름철에 삐쩍 말른 사람이 아구집에 가서 청양고추 풀고 뜨거운 콩나물 넣고 소주 한 잔 쫙 먹고서 육종 마늘을 고추장에 찍어서 쫙 했다. 3개월 내로 눈이 화끈하게 다 오르기 시작합니다. 작년보다 눈 건조증 하다 75% 늘었어요. 조만간 백내장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구창 끓일 때 이 뜨거운 걸 식히기 위해서 뭘 넣는 거 아니? 콩나물에 간다고 해요. 차가운 물에서 사는 거. 미나리. 그렇지. 옛날에 아구에는 반드시 미나리라고. 근데 맛이 밋밋해. 매출이 올라요, 안 올라요? 매출 안 올라요. 그러니까 미나리를 빼고 매출 안 올라요. 내가 넣는 거예요. 난리가 나지. 매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 보고는 보고 알을 먹으면 미친놈처럼 뛰어요? 아니면 잠을 자요? 보고 알 먹으면 잠자. 그리고 이게 음이에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4년 전에 저기 의사 2명하고 거기 업자 2명이 내기 골프를 치러 갔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때 보고에 텍스토토린이라는 그거 뺀 텍스토린 주사제를 맞았어요. 흥분되니까 전화 가서 여보 큰일 났어. 너무 많이 난 맞았어. 가보니까 고속도로 밖에서 4명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다 잠자다 죽었어요. 여러분 수술하러 갈 때 맞는 주사제가 보고 알 독에서 뺀 독이에요. 잠을 자는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서 빼는 거예요. 이 화학 분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학교 책상 때려부신다고 부모님이 소환됐는데 다음날 아구찜을 들고 왔다. 그럼 그 다음날 책상 2개 때려부셔도 날라와요. 어디로 들을 거야? 야 인마 너는 너무 세니까 보고 좀 먹고 하나 기다려. 우리 애가 우울증에서 애들한테 왕따 당하는데 뭐 그랬나 하고 보고집 데리고 가면 다음 학교 안 간다고 차라리 저 위층에 뛰어내린다고 해요. 이게 운명의 법칙이에요. 지금 날씨가 춥고 저기 선을 하면 아우탕으로 몸 좀 데피고 좀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축축을 하면 보고를 해서 좀 몸 좀 부신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음양의 어떤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들어올 때 우리 집 매장에 딱 들어오는데 머리통부터 들어왔다. 이 사람 공격하러 왔어, 그죠? 맨날 싸워봐도 쳐. 근데 들어마저도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선
적는 척 하여요. 유행을 가사도 적어보고 막 해.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말도 적어주고 금방 제가 도와드릴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나온 용어가 뭐죠? 적자생각. 그래서 진짜 안 해요. 그건 음적인 사람은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배부터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오래 가고 즐겨. 대강 넘어왔는데 다음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락 왔어요. 끝까지 가. 그래서 그 사람의 형태를 보고 말의 용도를 맞춰합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이렇게 머리통이 큰 사람한테는 들어줘야 합니다. 절대로 말을 붙이면 안 돼요. 답변, 이렇게 침묵으로 이거해요. 배가 나온 사람은 설명을 해줘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러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 오픈합니다. 이것도 치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치료할 때 어떤 걸 주사를 놔서 뭐를 음식 처방하더니 그 이전에 이미 그 얼굴 흉터만 보고서도 말로 치료해주면 그것도 벌써 50불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음식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제 얼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관상으로 이렇게 해서 얼굴 반영 찰색을 해서 이것도 또 1시간쯤 나가는 강좌 중 하나입니다. 재밌게 나가려고 여러 가지 얘기 하는데 그 중에 눈이 동그랗다, 바둑알좀 동그랗다. 얘는 전국 사똥팔발 동글동글 돌아다니는 바람꾼입니다. 그죠? 웃을 때 옆에는 주름이 3개가 딱 났다. 부채도사이고 전국 과부 연합회 지회장이요. 여기저기다가 말도 받고 다녀. 사람들 이거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게 이제 사주가 아니고 일간. 자기 사주가 연결하면 이게 딱 이 코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틀을 형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상으로 이 사람이 기룡화복을 떠나서 건강 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흰콩과 검은콩만 하고 넘어갈게요. 흰색은 빛을 흡수합니까? 반사합니까? 반사합니다. 검은콩은 흡수하고 그러면 흰콩은 반사하니까 뜨거운 데면 차가운 데면 뜨거운 데면 내가 싫어. 태양 나눠줘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나를 흰색으로 포장해서 못 들어오게. 그러므로 흰콩은 노란콩은 몸이 차가운 사이 먹어야 뜨거운 사이 먹어요. 차가운 사이. 갑상선 한 뭉치 먹었다 꽉 됩니다. 갑상선암이 걸렸대요. 그런데 와서 거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담은 게 뭐죠? 공장. 네? 네, 청국장인가 뭐 무슨 청국장 현미 청국장인가 뭐라 하더라. 그래서 진짜 죽을 소리다. 그것도 뭐 현미 넣어서 만든 청국장 먹는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색은 내가 추니까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으로 싸서 색깔 빛을 흡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먹어도 어떤 예민할 때는 저렇게 세분해서 처방을 해줘야 한다. 그 대신 두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두부는 껍데기를 다 벗기죠. 그러면 껍데기에 있는 열성과 냉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두부는 거의 이상이 없는 거로 중화된 거로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칩으로 난소암 1기 환자가 정상되는데 칡은 무슨 성분이죠? 이게 콩입니다. 콩. 여러분들 칡을 열대를 보면은 콩처럼 생겨서 거기에 알이 8개가 들어서 콩처럼. 그리고 꽃이 콩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말하면 저 산에 있는 칡은 산삼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일반 거에 수십 배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성 난소암 쪽에는 상당히. 근데 이건 물론 다 맞는 체질은 아니에요. 몸의 냉성에서 온 소음인과 헬민한테만 맞는 체질. 다 맞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다 음양이
다 있더라. 이게 이제 프레텔의 원리죠. 빛을 모으니까 물질이 되고 물질을 분해하니까 빛이 되더라. 그냥 파장과 물질이 같다는 선천도 후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잘라도 모양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육체를 만들 수 있고. 평상시에 손톱을 이렇게 눌러서 가져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씩 이렇게 손톱 끝을 항암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백혈구 수치를 올립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이렇게 손톱 누르던 것과 수치가 우리가 이제 백혈구를 수치를 해서 5천 이하면 암에 노출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암 검사할 때 돈을 10,000원만 있으면 암 검사 다 할 수 있다겠죠. 여러분 CT 찍어요? CT 찍으면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서 나온 양보다 200배 정도의 양을 피폭 받는 건데 그거 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할 때 피 검사 10,000원이죠. 3,000원 더 추가하면은 백혈구 분해 검사, 백혈구 분해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피 검사할 때 엔터를 한번 딱 치면은 백혈구 분해기 나와요. 1cc에 얼마 들었고 임파구와 다리구가 6대4의 비율로 있는지 그러면 내가 몸에 안 걸린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돈 3,000원만 더 주면은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니까요. 백혈구 분해 검사. 일반 그냥 동네 내과 사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 돈벌이 수단에 속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이 손톱 하나 했더니 3,500 백혈구가 있던 사람이 5,000이 넘어섰어요. 30분 만에. 그러니까 항암제 먹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올라갔더라. 그래서 평상시에 손톱 누르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5장 6부 이야기를 쭉 하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5장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명리학과 한의학이 똑같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니, 진짜, 여러분, 진짜 공부하셔야 해요. 목이 남편이라고 합시다. 목이 남편이라고 해요. 그럼, 토가 여자예요. 부인이요. 그런데, 이 사람 사주에 목이 너무 세게 목이 또 돌았어. 그럼 자기 부인 내비 안 줘. 여자를 못 사귀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자 화병을 만들어. 그러면 이 목을 치는 게 누구죠? 금이죠? 이 사람한테 키노디브라고 합니다. 그 옷 처방만으로도 그 자기 부인을 가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명약까지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팔체질을 같이 들어간다면 대단한 무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주만 강도 저렇게 음식 처방과 맛 처방을 통해서 옷 색깔 처방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되는 데들이 많이 현재 제가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내용은 우리 선생님이 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체질을 구분할 때 동전으로 실험하는 이야기, 동전 선생님 이야기,
이게 사진을 올렸다 우리 할때 나오는 이야기를 여기 넣어서 제가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질은 이게 이제 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번 쫓아볼까요? 해음인, 해음인, 소양인, 소양인, 해양인, 해양인, 소민, 소민, 봄, 봄, 여름, 여름, 가을, 가을, 겨울. 겨울.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그렇게 12달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해음에는 양과 음이 있을 거 아니냐. 양과 음이 있더라. 양과 음이. 그래서 양만 붙여주면 8체질이 됩니다. 더 이상 체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양이는 어떤 체질과 좀 많이 비슷해요? 수민과 비슷하겠죠. 그죠? 목유는 어디와 비슷해요? 토양인과 비슷하겠죠. 이렇게 겹치는 교집합이 있다. 양인 쪽은 좀 이게 사실은 권도사는 음양을 바꿨었죠. 그러니까 음자가 붙은 것은 사실 양입니다. 떠 있는 거고 양이 붙은 건 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음자가 붙은 사람은 정신세계를 추구합니다. 양자가 붙은 사람은 물질세계를 추구해요. 아셨죠? 여기는 양보다 음이 더 많을 거예요. 왜? 학문적 연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회장님도 금음 학문적 관심이지 물질적 관심은 별로 떨어집니다. 양이니까. 이게 음이 사실 양이에요. 아셨죠? 이 권도선생은 음양을 바꿔 썼을 뿐이야. 형이 사학적인 곳에 많이 관심이 있다. 음이에요,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게 제일 앞에 하고 공부하겠죠. 별로 영양가도 없는데 이거 갖다 해봤자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원리 다 나온 거예요. 우리 여권님 자기에 나온 거. 내용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연구한다면 모든 것을 다 처방할 수 있다. 자, 우리는 기본방만 처방했죠, 그죠? 푸른색을 안 먹고 흰색을 먹었다. 이렇게 처방했다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좀 고수가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자, 비위장이 질병이 왔다. 그러면 기본방에다가 비위장을 도와주는 걸 직접 도와주지 말고 심장관광을 빼는 방법에서 비위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처방전을 한번 음식 처방을 이렇게 한약 처방하는 것처럼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사군사탕, 사물탕 하는 것처럼 목양인의 간장병은 음식탕을 해주는 거예요. 겉절이에는 무슨 뭐를 넣고 당근을 좀 넣고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음식으로 바꿔준다. 아 이게 기본방에서는 안 된다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아마 재밌는 세계가 오지 않을까. 금양인 하나만 나갈게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은 사람 아토피를 100%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악성 아토피를 다 고쳤습니다. 어떤 아이가 막 아토피가 심해서 막 물이 질질 흘러요. 아버지는 충남대 교수고 엄마는 저기 연구원인데 엉망만 써서 안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같이 그려요. 얘야, 되게 금연인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왜 좋나? 다 연구원들이 많이 와요. 이석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간 쓸개가 화를 저게 지으면 화를 자주 내요. 화를 자주 내면 뇌에 있는 뇌수를 빨리 분해시켜요. 그래서 태양인들이 치매가 빨리 오는 거예요. 태양인들이 화내는 태양은 다 치매요. 뇌수를 빨리 씁니다. 이게 우리가 저기 뇌세포를 하루에 몇 개 쓰는 줄 아세요? 약 10만 개 정도를 써요.
10만 개 정도. 그래서 일생 동안에 100년 동안에 10만 개, 하루에 10만 개씩 뇌세포를 죽이면 얼마큼 쓰고 가는 거 아니? 2% 쓰고 죽는 거예요. 이게 뇌세포를 3% 쓰면 천재. 5%를 쓰고 가면은 뉴턴 정도. 그러니까 화를 낼 때마다 뇌세포를 막 써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뭐라고 쟤가 그렇게 신경질이야. 헛다운 신경질이야. 쟤는 신경질이 아닌데야. 근데 우리가 볼 때 신경질이요. 왜? 뇌세포 활성화돼. 머리는 되게 좋습니다. 엊그저께 뭐 강남 대학인가 어디서 제자 똥 먹인 놈 뭐 나왔었죠, 그죠? 관련주? 제가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보니까 디자인 천재상을 받았대요. 저뭐 보나마나 태양이네요. 그 정도 천재상 정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화날 때마다 표현을 합니다. 너 똥 먹어. 너 규칙만 맞아. 이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천재성으로 왔을 때 천재지만 일반 생활면으로 왔을 때는 화내는 사람으로 된다. 그런데 볼때 저 사람 그냥이구나 하고 딱 신문 나오는 순간에 진단을 했지. 아니 저 빨리 처방해줘야 하는데 저 어떡하나. 자, 간, 고기, 밀가루가 들어오면 밀가루에 글루텐이 들어오면은 얘들 피자 좋아합니다. 그죠? 정신없잖아. 이게 들어오면 간 쓸개에서 이걸 분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장이 누구예요? 여기 총 대장이 폐대장이에요. 대장, 나 죽을 것 같아. 나 더 이상 분해 못해. 그리고 대장을 들러요. 그럼 대장이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해요. 발휘해서 폐는 두 가지 호흡을 해. 하나는 코로 호흡하고 하나는 피부로 호흡해. 이게 피부의 모공을 다 열고 빨리 갖고 독약. 그래서 막 내보내. 이 모공으로 독약이 나오니까 얼마나 가려워. 그러니까 막 긁어. 그러니까 긁는 애는 건강하네요? 안 건강하네요? 되게 건강하네요. 가능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은 어떡하죠? 약을 먹여서 못 나게 딱 막어. 그러면 하수구 위에다가 세멘트를 바르면 언젠가 썩어서 하수가 뒤집히면서 40, 50대 되면 이게 다 백혈병이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형인들이 골수성 백혈병이다. 골수성 백혈병이다 하면 다 근형이네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얼른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팔체도 공부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저기 근형인들은 다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그게 바로 아토피에서. 이게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밀가루 먹지 말아야지. 그죠? 그 약을 불렀어요. 야, 안 먹을 수 있는, 못 먹는, 안 먹고 못 산대. 그래서 여학생의 걔들을 이렇게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 너 이거 일주일만 그러면 얼굴이 진짜 백설공주처럼 변한대. 그랬더니 조금 솔깃해하는 거야. 이제 할 것이 있지. 너 지금 먹고 싶거나 고기 살짝 기름기 있는 거 좀 먹고 어떤 거 조금만 이렇게 먹고 같이 먹고. 애가 일주일 되니까 이게 흰 딱지가 생겨 다 떨어져나가. 일주일 만에. 얘가 저기 계약을 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다리만 전화 왔어. 저렇게 애가 변할 수가 있다. 약일 잘 먹었어요. 뭐 했어요? 밀가루만 안 먹었을 뿐이에요. 밀가루. 돈을 벌면서 난치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너 난치병은 밀가루 먹으면 안 된대 라고 하는 순간에 못 고쳐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너는 쓸개집이 나오지 않잖냐? 쓸개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나중에 후에는 너는 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맞춤형을 해줘야만이 알아듣는다는 얘기지. 그냥 무조건 내가 어떤 얄팍한 지식으로만 하면 다음부터 못 고친다. 여러분들 100% 여러분들 다 아토피 고칠 수 있습니다. 수양인들은 변을 며칠씩 못 봐요. 그 이유는 신장에서 그 신장 방광은 잠깐만 저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폐에 대한 건조시키는 역할이 있어. 그래서 변을 압축시켜서 작게 갖고 있어요. 고장을 합니다. 그리고 폐대장이 두 번째는 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변을 보름씩 안 봐도 불편함이 없어요. 그 대신 모든 걸 잠깐만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세계도 저장해서 정신적인 편집증이 많이 와요. 편집이 많이 오면 뛰어내려. 그래서 우울증이 많아요. 얼굴이 되게 이뻐. 이게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자살한 여자들은 다 수양인 아니면 금음입니다. 왜? 뇌가 편집이 되니까. 최진실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 그죠? 죽고 나서 돈 100억 있다. 그게 바로 편집. 돈도 모으는 편집. 완벽을 추구합니다. 이 친구들은 지갑만 열면 살아요. 지갑을 거의 열 수가 없어. 안 열어줘요, 지갑. 왜냐면 자기 똥도 아끼는데 무슨 지갑까지 열고 있어. 살 수가 없죠, 그죠? 열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인삼, 현미, 대추. 이거 먹이면 옵니다. 그럼 이 친구 정상 들어와요. 그래서 그 친구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 치료가 된다고. 최대 임도수. 등량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2살 먹은 남자인데 10시만 되면 등짝짝이 부풀어올라요. 유교증인데 대단해서 건설 유통업을 하는데 상당히 재력을 이렇게 갖고 있는 친구인데 뭐 약을 먹어도 돼요. 4년 정도 먹고 나니까 더 이상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거의 항암제, 반항암제 수준까지 먹는 것 같았는데 너 한번 해볼랬더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인내도 점철된 국단이었습니다. 증상은 거의 사라졌고 저녁에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면 조금씩 반응이 섰습니다. 고기, 밀가루, 우유 거의 먹지 않았고 2달간 견승구이 한 번과 빵 3개 정도 밀가루 먹었습니다. 그 외에는 금기된 음식 전혀 흠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매운 음식과 땀 운동에는 반응을 했던 거로 생각이 되며 이 이름은 2달이 끝났는데 음식조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고쳤어요. 벌써 지난 몇 년 됐는데 이 친구가 식단을 써라. 식사 일기를 써라. 그랬더니 돈도 많아. 뭐 어떻게 멋있는 거. 광어 매운탕도 넣고. 예?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썼어요. 저녁 때 잠깐. 저녁에 10% 지속. 흑임자밥과 황태미역, 키위, 체리, 토마토를 먹었더니 없음, 운동 안 하고. 이렇게 해서 60일 일지를 쓰고 나니까 저 난치병이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일은 그래도 투자해야 난치를 고친다고 하지. 세상에 그냥 이게 항상성의 원리라 오늘 침을 고치잖아요. 그럼 내일 돌아와요 다시. 소용없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 100일 정도가 돼야 우리 몸에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완전 바뀌는 시간이 며칠 걸려요? 100일이죠? 세포가 완전 바뀌는 정확히 127일인데 약 100일이면 우리 모든 세포가 다 기억력을 다 바꿔. 100일 정도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몸매님이 이거 하나 보내줘서 이거 가지고 제가 수업 사례로도 썼습니다. 자, 콜레스테롤 40년 누명을 받다. 이게 며칠이냐면 2015년 2월 11일 날 콜레스테롤이 병원 가면 200가 넘으면 다 약먹을 했는데 최소한 콜레스테롤 300 정도가 됐을 때 장수가 오래 살더라. 당시 미국 학회에서 보고한대요. 우리가 그동안 저는 콜레스테롤 꼭 있어야 한다 했거든요. 콜레스테롤은 해양에너지와 지지에너지가 만든 합작품인데 왜 저걸 나쁘게 생각합니까?
그 일세가 장수한다. 몸에 불편함이 없는 한, 지나치지 않는 한. 너무나 콜레스테롤 등에서 하지 말고. 자, 태양인은 하여튼 치매 안 걸리려면 무조건 저기 먹어라. 네. 치매는 100% 고친다. 우리 집안에 치매 환자 있다면 아침, 점심, 저녁 오징어 먹어라. 오징어, 마른 오징어에서 햄 둘이 나오죠. 그게 다 오징어. 그거 탕 끓여 먹어요. 잘라갖고 국 끓이면 되게 맛있어. 국 끓이면 배 앞쪽에 넣고 저렇게 넣고 그거로 간 맞춰 국 끓이면 되게 맛있어요. 이게 알츠하이머 예방, 이게 저기 우리나라 저기 하이스트 교수가 2월달에 발표한 내용, 학계지에 발표한 내용. 자, 2015년 4월 22일 날 청주에서 60歳김모 씨가 포도당 주사액을 나고 호흡곤란 등 속고 증사로, 자, 호흡곤란 속고 증사로 포도당 호흡곤란. 그럼 일단 여러분들 빨리 계산해. 무슨 힘? 무슨 체질? 목양 체질. 그렇죠? 내가 간땡이가 큰데 간이 더 좋아지라고 뭐가 들어왔어요? 포도당. 그러니까 깨졌죠. 그러니까 깨지니까 반대편 폐가 어떻게 돼요? 탁탁 호흡곤란. 죽는 거예요. 속사. 이미 신문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 목양이었는데 몸무게는 얼마 정도 생겼구나. 이제 거의 박순부담 수준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박순부담 수준. 이게 학습 교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체질이 안 나면 병원 가서 느닷없이 주사 먹고 죽을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내 체질 정도는 알아야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바람 불으면 뭐 임금감만 떨어집니까? 땡감도 떨어져요. 그건 하는 데 이치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에 의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질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며칠 전에 약 700만 명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태어난 날을 가지고 질병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제가 요새 이거 가지고 여기 나왔대요. 174만 명. 이걸 가지고 했더니 이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떠서 제가 이거 가지고 지금 한번 가설을 세우고 공부를 해요. 하는 중이에요. 그래? 내가 검사하는 사람 중에서 여기 있을 때 이런 게 있었어? 자, 이렇게 연구하면 조만간 2, 3년 후에 제가 또 한 50차 세미나 때 여기는 사람들 구름대처럼 모아놓고 강의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때 나오실 거죠? 네. 나오신다면 딱 한 명만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온다고. 하나 저녁 약초별다 이자마 선생님 135방 중에서 우리 저기 권도원선이 했던 제가 그냥 써본 거 그냥. 혈액순환 쪽으로는 운동이를 장사없네. 걷고 또 걸으면 육기순환. 세상 전체 금양인의 체질 따라 섭생한 300년 건강하게 살고지고. 시민대학 주약국경 대우경 대우는 집에 가면 잊어버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체질을 약 165원 학문이니 꾸준히 달고 닦아 수맥에 올려주세요. 세계 8체질 자연치유학회 고문을 앞으로 제 위에다 쓰겠습니다. 협회 8체질 7체질 의명량으로 앞으로 계속 공부하거나 합도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